2026년에는 일자리가 115만 개로 늘어납니다. 특히 월 76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겼는데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연동해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어느 날 문득 멈추는 날을 맞이합니다. 수십 년을 달려왔습니다. 이른 새벽에 눈을 떠 출근하고 회의실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마감을 쫓고 후배를 가르치고 회사를 위해 몸을 갈아 넣었습니다. 어떤 분은 공장에서, 어떤 분은 논밭에서, 어떤 분은 시장 한 귀퉁이 작은 가게에서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긴 시간의 끝에서 사회는 조용히 말합니다. 이제 쉬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갈 곳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몸이 먼저 일어났는데 이제는 눈을 떠도 시계만 바라봅니다. 오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고 점심을 먹고 나면 오후가 너무 깁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채널을 돌리기만 하고 손자 손녀에게 전화하고 싶은데 바쁠까봐 망설입니다. 아들 며느리 눈치가 보이는 건 아닌데 그냥 어쩐지 작아진 것 같습니다. 평생을 세상의 중심에서 살아왔는데 어느 날부터 세상이 나 없이도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걸 실감할 때 그 허전함은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거나 그분의 부모님이거나 혹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 반드시 맞이하게 될 시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 시간 앞에 서 있는 분들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퇴직 이후의 삶이 단순히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한번 살아있음을 느끼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제도, 그리고 그 제도를 통해 실제로 삶이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이 순간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정보가 필요한 분들에게 이 영상이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큰 힘이 됩니다. 퇴직 이후의 삶이 왜 이렇게 공허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심리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인간에게 세 가지 근본적인 심리적 욕구가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유능감, 즉 내가 무언가를 잘할 수 있다는 느낌, 관계성,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 그리고 자율성, 내 삶을 내가 이끌어가고 있다는 감각. 직장 생활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켜주는 구조였습니다. 내가 맡은 업무를 해냈을 때의 성취감, 동료들과 나누는 일상적인 대화, 그리고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명확한 목적의식. 이 모든 것이 퇴직과 동시에 사라집니다. 문제는 돈만이 아닙니다. 물론 경제적인 현실도 냉정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만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고 의료비, 약값, 물가 상승은 매년 조금씩 더 부담이 됩니다. 자녀에게 손을 벌리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저축을 끝없이 쓰기도 불안합니다. 경제적인 부담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더 깊은 곳에서 오는 결핍이 있습니다. 바로 나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여전히 필요한 존재인가 하는 물음입니다. 퇴직 이후 찾아오는 무기력감, 우울감, 불면증은 게으름이나 나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구조가 무너졌을 때 생기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 오늘을 살아야 할 이유가 사라졌을 때 몸과 마음은 그 빈자리를 어떻게든 채우려 합니다. 그 빈자리를 텔레비전으로, 낮잠으로, 혹은 영양가 없는 걱정들로 채우는 것은 해결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한번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을 일으킬 이유입니다. 나를 기다리는 사람, 나의 하루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구조, 그리고 내가 여전히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확인. 그것이 지금 이 시간 앞에 서 있는 수많은 분들이 진심으로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 결핍을 인식한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첫 발을 내딛는 곳이 있습니다. 주민센터 게시판, 노인복지관 안내 책자, 혹은 자녀가 보내준 문자 메시지. 거기에 적혀있는 한 줄, 노인 일자리 참여자 모집.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을지도 모릅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하는 거겠어?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혹은 몸이 따라줄까? 라는 걱정이 앞섰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그 문구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총괄하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이 실제 운영을 맡는 공공사업입니다.
매년 수십만 명의 어르신들이 이 제도를 통해 새로운 일상을 시작합니다. 신청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2월 사이가 집중 모집 시기이고 주민센터나 인근 노인복지관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는 노인 일자리 여기 또는 복지로 포털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놓쳤다면 대기자로 등록해 두면 결혼이 생겼을 때 연락이 옵니다. 그 첫 신청서에 이름을 적는 순간 무언가가 시작됩니다. 오랫동안 세상과 벽을 쌓고 살았던 삶에서 조용히 문을 열고 한 걸음 내딛는 순간 쉽지 않았겠지만 그 한 걸음이 이후에 모든 것을 바꿉니다. 막상 신청하려고 알아보면 노인 일자리가 하나의 형태만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크게 3가지 유형이 있고 각각 조건과 급여, 활동 내용이 다릅니다. 나에게 맞는 유형을 찾는 것이 이 탐색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는 공익형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기초연금 수급자가 우선 선발됩니다. 한 달에 약 30시간 활동하고 월 약 29만원 수준의 활동비를 받습니다. 주된 활동은 환경정비, 교통안전 캠페인 지원, 공원 순찰 등 지역사회의 공공 영역을 지원하는 일들입니다. 부담이 적고 시간이 유연한 편이어서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나 건강 상태를 고려해야 하는 분들이 많이 선택합니다. 두 번째는 사회서비스형입니다. 만 60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고 한 달에 약 60시간을 활동합니다. 급여는 월 약 60만원에서 70만원 수준으로 공익형보다 높습니다. 활동 내용도 더 전문적입니다. 지역사회 돌봄, 보육시설 보조, 행정 보조 등 사람을 직접 만나고 규칙적인 루틴 안에서 일하는 형태입니다. 퇴직 전 교직, 의료, 행정, 보육 분야에서 일했던 분들이 자신의 경험을 살려 활동하기에 잘 맞는 유형입니다. 세 번째는 시장형입니다. 만 60세 이상이 대상이며 카페나 작은 매장 형태의 수익 창출 사업단을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고정급여가 아니라 사업단의 수익에 따라 배분이 결정되기 때문에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그만큼 스스로의 역량을 발휘하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형태입니다. 이 탐색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막막하게 느낍니다. 내가 65세인지 60세인지 정확히 조건을 맞추는 것,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가까운 복지관이 어디인지 알아보는 것. 이 작은 확인들이 때로는 번거롭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거친 분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막상 해보니 별거 아니더라고요. 주민센터에 가서 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누면 필요한 정보를 모두 안내해줍니다. 혼자 알아볼 자신이 없다면 자녀나 가까운 지인과 함께 방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청이 완료되고 배정을 받은 날,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긴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 만나는 것들은 예상보다 훨씬 풍부하고 따뜻합니다. 주민센터 무인민원 발급기 앞에서 키오스크 안내 도우미로 일하기 시작한 한 어르신은 처음에는 그저 기기 사용을 도와주는 단순한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국어를 잘 모르는 외국인 주민이 찾아와서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자신의 스마트폰에 번역 앱을 열고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서툴지만 진심으로 도우려는 마음이 전해졌고 외국인은 땡큐를 연발했습니다. 그 순간 어르신은 생각했습니다. 오늘 나는 통역사였다고. 그 작은 경험이 자부심이 되었고 내일도 출근하고 싶다는 의욕이 되었습니다. 지하철 보안관으로 활동한 어르신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매일 지하철역 안을 순찰하고 계단을 오르내리고 노약자석 안내를 하고 질서 유지 활동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체력이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나자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루에 1000보에서 15,000보를 걷게 되면서 오랫동안 괴롭혀온 가래와 폐렴 증세가 사라졌습니다. 병원에서 고지혈증과 지방간 수치를 확인했는데 정상 범위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의사는 운동량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일이 곧 건강관리가 된 것입니다.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을 방문하는 응급안전안심지킴이로 일하는 어르신은 처음에는 응급기기를 점검하는 기술적인 역할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방문할 때마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부 인사 한마디, 잠깐의 대화가 그분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몸으로 느꼈습니다. 말 그대로 누군가의 하루를 살아있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무게가 처음에는 무겁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오히려 자신을 살아있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은행 안내 데스크에 배치된 어르신은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노인들을 타겟으로 한 금융 사기가 매년 급증하는 현실 속에서 어르신은 자신이 직접 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역할을 맡은 것입니다. 손님들에게 사기 수법을 설명하고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안내했습니다. 직원들이 그 어르신에게 붙여준 별명은 금고 어르신이었습니다. 처음 듣는 날, 어르신은 집에 돌아와 그 이야기를 가족에게 자랑했다고 합니다. 지역 소식을 취재하고 기사를 쓰는 시니어 홍보기자단으로 활동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노트와 펜을 들고 마을 행사를 취재하고 사진을 찍고 기사를 씁니다. 이분들은 더 나아가 챗GPT 같은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해 기사 제목을 뽑고 문장을 다듬는 연습까지 합니다. 디지털 기기가 낯선 세대라고 여겼는데 실제로 해보니 충분히 배울 수 있었고 그 경험이 또 다른 자신감이 되었습니다. 옥상 스마트팜에서 상추와 깻잎을 무농약으로 재배하는 친환경 지킴이 어르신들은 수확한 채소를 이웃과 복지관의 다른 어르신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내 손으로 키운 것을 누군가가 먹는다는 사실, 그것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기른 것이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작은 텃밭이지만 그 텃밭이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다리가 됩니다. 마을 경로당과 골목을 순찰하며 소화기, 가스 배관을 점검하는 소방안전지킴이 활동을 하는 어르신도 있습니다. 이분 중에는 이 활동을 위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새로 취득한 사례도 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시험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손에 쥔 그 감격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그분은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또 뭔가를 이루었어요.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과 언어 발달이 느린 유아들에게 동화를 읽어주고 단어를 가르치는 유아 언어 발달 촉진 지원 활동도 있습니다.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며 동화책을 읽어주는 그 시간은 어르신들에게 두 번째 교단에 서는 경험이 됩니다. 아이들이 조금씩 말을 배우고 웃음을 보낼 때 그 기쁨은 어떤 보수로도 환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경험들을 통해 어르신들이 얻는 것은 단순히 월급만이 아닙니다. 먼저 경제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공익형의 경우 월 약 29만원, 사회서비스형의 경우 월 60만원에서 70만원 수준의 급여는 넉넉한 금액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돈의 의미는 액수로만 계산되지 않습니다. 내가 일해서 번 돈이라는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연금이나 자녀의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내 힘으로 생활비의 일부를 충당한다는 자립감. 손자, 손녀에게 용돈을 쥐어주면서 할머니가 일해서 번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당당함. 이것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한 인간의 존엄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신체적 건강의 변화도 뚜렷합니다. 매일 집에만 있으면 몸은 점점 굳어갑니다. 규칙적인 활동 시간이 생기면 몸도 그 리듬을 따라갑니다. 하루에 10,000보 이상을 걷게 되고 규칙적으로 일어나고 잠드는 생활 패턴이 형성됩니다. 고지혈증, 지방간, 혈압 수치가 개선되었다는 사례들이 실제로 보고됩니다. 움직임이 건강을 만들고 건강이 다시 더 많은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선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변화는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부분입니다. 퇴직 이후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무기력, 우울감, 불면증, 사회적 단절감. 이것들이 사라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갈 곳이 있습니다.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없으면 오늘 그 자리가 비게 됩니다. 이 사실이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단순한 것처럼 들리지만 이것은 삶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일 때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다고 느낍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옵니다. 부부관계입니다. 은퇴 이후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서 지내다 보면 오히려 대화가 줄고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각자 활동이 생기고 밖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돌아오면 대화가 생깁니다.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들이 부부 사이의 온기를 다시 채웁니다. 활동을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나면 어르신들은 처음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같은 집, 같은 동네, 같은 가족. 외형적으로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표정이 다릅니다. 밥을 먹는 태도가 다릅니다.
자녀와의 대화에서 풍겨나오는 기운이 다릅니다. 예전에는 몸이 좀 어때요? 라는 질문에 한숨을 먼저 쉬었다면 이제는 요즘 괜찮아. 오늘도 일 다녀왔거든이라고 말합니다. 가족들도 변화를 느낍니다. 부모님이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녀들의 걱정이 줄어듭니다. 부모가 활기차게 살아가는 모습은 자녀들에게 노년이 쇠락의 시간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의 국면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가족 전체에게 선물이 됩니다. 지역사회도 변합니다. 지하철역에서 도움받은 노약자, 키오스크 앞에서 안내를 받은 외국인, 동화책을 읽어주는 어르신의 목소리를 들으며 첫 단어를 배운 아이. 이 모든 작은 연결들이 모여서 지역사회의 온도를 1도씩 높입니다. 공동체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거창한 정책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참여가 쌓여서.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는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내려놓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기는 시간입니다. 직함도 없고 경쟁도 없고 남의 눈치를 볼 이유도 없이 순수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내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닿는 것을 느끼는 시간. 70이 넘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딴 그 어르신은 이제 자신을 소개할 때 자격증 이야기를 먼저 꺼냅니다. 키오스크 앞에서 외국인에게 번역 앱을 내밀었던 어르신은 이제 스마트폰이 낯설지 않습니다. 독거노인을 방문하며 말벗이 되어줬던 어르신은 어쩌면 자신도 언젠가 그런 말벗이 필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지금 이 일이 얼마나 값진지를 압니다. 이 변화는 참여자 개인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 전체에 퍼집니다. 노인은 돌봄을 받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존재라는 인식이 조금씩 자리를 잡습니다. 그것이 진짜 고령화 사회의 해법입니다. 나이 든 사람들을 짐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가진 경험과 여유와 진심을 사회의 자원으로 보는 시각.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 지금 막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혹은 부모님 생각이 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분들의 아침이 어떤지,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궁금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신청 시기는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 사이입니다.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에 방문하거나 노인일자리여기 senioR5.or.kr 또는 복지로 포털에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건이 되는지, 어떤 유형이 맞는지, 가까운 곳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담당자가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시작은 작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시작이 아침을 바꾸고 하루를 바꾸고 결국 남은 삶 전체의 색깔을 바꿉니다. 퇴직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여기 있고 여전히 무언가를 할 수 있으며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필요한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새로운 아침을 찾고 있는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